자, 개념 잡기 문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시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 전 페이지에 보시면 투시도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 서 있는 면, 기면 또는 서 있는 점, 그리고 눈의 점, 그리고 수평면, 수평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말들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화면, 그리고 서서히 가다가 사라지는 소점, 이 점 또는 이 점. 자, 이런 건데 소점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2소점, 1소점, 3소점을 그릴 때 이 선들이 서서히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로 소실되는, 사라지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투시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 시점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I 포인트. 소점은 VP인데 여기 지금 스탠딩 포인트, 서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일단 틀렸고, 화면과 수평면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에 보이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 위쪽에 있는 페이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계 도면의 종류. 이것도 같은 내용이 한 두 번 나올 건데 여기 지금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과 또 계획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도면의 종류. 첫 번째, 배치도입니다. 어떤 부지가 있다면 이곳에 어떤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이에요. 그래서 건축물과 부지, 이 땅,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도로, 6m 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도로의 위치 관계, 도로가 어디에 있는가, 이 옆쪽은 다른 그 옆집과 붙어 있다면 이 앞쪽은 도로랑 면에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인데요. 지형은 말 그대로 그 땅이 생긴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원점이라면 이 땅이 조금 올라갔다 플러스 600 뭐 이런 식으로 땅의 높낮이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의 여러 시설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수구가 빠져나가서 여기에 정화조가 있고, 또는 하수구가 빠져나가서 시 하수도에 연결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부지 내의 여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1층 평면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얹히는 부분인데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 보통 옥상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지붕 도면을 기준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최대로 많이 나온 것을 치다 보니까 1층 평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을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넓게 가다가 이렇게 좁아진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제일 넓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면을 평면도에 그려서 옥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지나 건물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평면도 또는 지붕 평면도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위라는 것은 이렇게 북쪽이 위쪽이다라고 하는 그 방향, 그리고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을 우리 부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게 되고, 그 앞쪽에는 이러한 형태의,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이 집을 설계를 할 건지, 그리고 인접한 도로의 상황, 이 도로가 이렇게 6m 도로가 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면과 지방과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도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여기가 만약에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부지는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 또는 반대로 우리의 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도로가 마이너스 600, 이렇게 어떤 높낮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지 내의 건물 현황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요만큼 있고 여기에 증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비어있는 부지에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만 짓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면도입니다. 건축물을 각 층 바닥에 1에서 1.5m 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한 면을 투영한 것으로 건축도면의 기본적인 도면이 됩니다. 만약에 2층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층마다 2층이라고 친다면 2층의 허리를 잘라서 아래쪽으로 보는 도면이 평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층이라면 이것은 2층 평면도라고 될 것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벽체가 이렇게 감고 있고 그 안에 계단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또는 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공간의 구성이죠. 그리고 면적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30제곱미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6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실에 대한 이런 실에 대한 어떤 면적 이런 것들을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겨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치수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00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은 6000이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은 두 개는 60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의 위치와 개폐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창호의 위치라는 것은 창이나 또는 문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을 여는지를 평면도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문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경첩이 이렇게 있는 여닫이문이라는 것을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위석이문, 양쪽에 문틀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다. 이런 것들을 평면도의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폐 방법을 알 수 있었고요. 열고 닫는 방법. 자, 그리고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이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기초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의 형태, 그리고 바닥면의 형태, 그리고 처마의 높이, 층 높이, 지붕 물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의 물매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 지붕일 때 이렇게 경사가 지는 것을 세모로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가로가 10일 때 세로가 4인지 6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경사도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붕의 물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는 이 건물을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리고 층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창이 들어가는지,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인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각 방향을 겉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방향에 따라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정면도, 오른쪽에서 보면은 우측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 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는 방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 남쪽이면은 남측면도, 이쪽이 동쪽이면은 동측면도, 왼쪽이면은 서측면도, 뒤에서 보는 것은 북측면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부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에서는 실내 인면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건물 내부의 인면을 그릴 때는 전개도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면도를 말하는 거고요. 인테리어 도면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이렇게 실내를 보다 보니까 방에 위쪽 마감과 아래쪽 마감, 그리고 출입문이 있는지 또는 창이 있는지, 그리고 벽체 마감은 무엇으로, 벽지로 했는지 필름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전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도입니다. 상세도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당겨서 좀 크게 표시를 해서 그린 도면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상세하게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고 각 부재의 종류, 그리고 모양, 형상, 그리고 치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세하게 그린 도면, 이것이 상세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평면도를 대략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 집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그려본 거고요.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인면도라고 이렇게 그림 한번 확인하시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내의 인면을 나타냈다. 일단 실내 하면 답 나왔죠. 전개도예요. 그리고 외부를 그렸다. 인면도. 자, 그리고 건축도면 작성 시 사용되는 토상법의 원칙은인데요. 이게 원칙이라기보다는 건축도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건축도면을 이렇게 이소점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3소점으로 그리면 윗면과 옆면과 옆면 이 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위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투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원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앞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좋겠습니다.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각법은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3소점 투시도가 아니라 삼각법인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삼각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말한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자, 만약에 이런 도면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평면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겠죠. 평면도. 그리고 삼각법이라는 것은 이 물체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제3의 물체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우리는 좀 이해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평면도를 봤을 때 여기가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정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면을 기준으로, 이 물체를 기준으로 이 물체 오른쪽, 여기가 이제 우측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대로 이쪽이 좌측면이 됩니다. 좌측면.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정면일 때 여기는 무슨 면이게요? 라고 물어보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삼각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우측면도, 왼쪽이 좌측면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제3각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각법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각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각법은 이게 정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좌측이 됩니다. 이쪽이 우측이 되고요. 지금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면이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좌측,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런데 이각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반대로 보는 거죠. 시선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체가 이쪽이 정면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내가 생각한 우측면이 아니라 좌측으로 바뀝니다. 그냥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각법을 표준으로 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쪽이 정면이면 이쪽이 우측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 삼각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앞쪽이 정면일 때 여기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제가 삼소점을 얘기한 줄 알고 잘못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 잡기, 건물의 주요 부분을 수직 절단하여 절단한 것을 상상해서 그린다 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투시도와 투상도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지는 게 투시도, 상상하여 그리는 게 투상도. 우리가 실제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 이것을 수직 절단해서 옆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는 실제로 집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해서 그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서 키워드는 투상도 투시도가 아니라 수직 절단 그리고 높이, 지붕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도면입니다. 높이나 지붕 구조는 인면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키워드는 수직 절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면도 또는 단면 상세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단면도에 표시할 사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면도에는 일단 층 높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인면도에도 들어가지만 단면도에도 들어가고요. 처마 높이, 창 높이 인면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면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높이, 이게 단면도든 인면도든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 난간의 높이를 단면도에서도 표시할 수 있고 인면도에서도 표시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지붕 물매 단면도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창에 개폐법은 안 됩니다. 우리 아까 평면도 그릴 때 이렇게 생긴 문이 여다지 문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생긴 문이 미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수평 절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면으로 봤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경첩이 이렇게 있는 여다지 문이에요. 이것을 수평 절단을 하면 이렇게 열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직 절단을 해버리면 위쪽 틀, 문짝, 아래쪽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겠다는 말인지 열겠다는 말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물매는 맞지만 개폐법은 틀렸다 라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 구조부 제도. 구조부라는 것은 뭐 벽체라던가 기둥이라던가 아니면 슬랩, 보 이런 부분들 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초나 기둥, 보호 슬랩, 그리고 지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둥은 대부분 다 아세요. 그냥 길 가다가 보면 기둥이 딱 보이기 때문에 아, 저건 기둥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게 이 밑에도 이런 기초라는 꽤 큰 부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사각형으로요. 자, 그리고 보라는 것은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연결하는 부재입니다. 이것이 보. 그리고 이렇게 보가 진행을 하면 이 사이에 바닥판을 깔아주는데 그 바닥판이 슬랩 또는 슬라브 이고요. 그 위쪽,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지붕이라고 치면은 이 제일 상부층이 그냥 지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슬랩은 바닥이 되고요.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를 지워서 경사 지붕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또는 목재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구조부 등을 한번 어떻게 제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부의 역할부터 보시면 건물 자체의 중량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무게예요. 이 건물을 만약에 1층에 기둥이 있고요. 그 2층 기둥도 있고요. 그리고 2층 기둥을 잡고 있는 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슬랩도 있어요. 굉장히 무겁겠죠. 이 자체의 무게. 그리고 이 바닥판에 이 슬랩에 사람이 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의 무게, 그리고 또 책상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런 물건의 중량, 이것들을 지지하는 역할, 이 구조부입니다. 지진이나 풍압력, 옆에서 미는 힘 또는 위아래로 미는 힘, 지진, 그리고 풍압력은 바람이 세게 불면 이 집이 약간 울렁울렁해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풍압력 등의 외력에 저항하고, 외력은 밖에서 들어오는 힘,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겠죠. 이 외력에 저항을 못한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쓰러진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저항해서 나 쓰러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저항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공간 구성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부의 재료에 따라 나무로 지으면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RC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골 구조,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RC조라는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조물이고요. 요즘이 아니죠. 이게 중요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고요. 배근을 한다는 것은 철근을 미리 심어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기둥에서 보로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거푸집이라고 하는 판재를 대요. 요즘은 유로폼이라고 해서 철제, 약간 녹슨 것처럼 생긴 판재를 이렇게 쭈르륵 댑니다.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보시면, 길 가다가 보시면 이런 판재들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누가 오느냐? 레미콘,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 미리 믹스한 콘크리트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굴리면서 오죠. 굴리면서.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레미콘입니다. 여기서 펌프카라고 하는 칼을 꽂아서 여기서 콘크리트를 뽑아내요. 여기서 아니고요. 뒤에서 뽑아요. 뽑아서 이 사이에 부어 넣습니다. 콘크리트를. 이미 이렇게 물렁물렁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으면 바짝 붙인다는 거죠. 이렇게 말린다는 거죠. 말린 다음 이 거푸집을 떼내버리면 이 콘크리트가 철근과 일체화가 되어서 굉장히 튼튼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어 놓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구조는 갑니다. 최소 한 50년 정도 가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재개발을 하는 건 구조의 문제도 물론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막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흔한 일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그 자체가 좀 노후화가 되어서 부수고 새로 짓는 거지, 이 구조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그렸던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내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벽체가 있고요. 파랑색 선으로, 얇은 선으로 이렇게 세 줄을 넣어주면 내가 굳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라고 말을 안 적어도요. 이 기호만 봐도 아, 철근 콘크리트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자갈을 넣어주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은 이겁니다. 세 줄. 자, 그리고 석재와 인조석, 이게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실선 한 번, 점선 한 번, 실선 한 번, 점선 한 번. 이것은 돌로 지은 벽체. 그리고 인조석이라는 것은 이건 천연석일 거예요. 천연석. 우리가 뭐 화강석 같은 거 그냥 깨와서 모양 잡아서 바로 붙여버리는 거. 이것이 실선 한 번, 점선 한 번, 실선 한 번, 점선 한 번. 인조석은 시멘트, 백시멘트에다가 돌 가루를 말았어요. 또는 아크릴에 돌가루를 말았어요. 그래서 굳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싱크대 상판 있죠? 싱크대 상판. 여러분들 요즘 집에 리모델링을 하면 싱크 상판이 우리 집은 천연석인가? 대리석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인조 대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우리 벽체나 바닥에도 이 인조 대리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대리석 말고 인조석, 인조돌. 이것은 실선 2번, 점선이 1번, 실선 2번, 점선 1번. 자,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애매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돌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은 이렇게 그 격자 무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치장 목재 이거 있죠? 이거나 뭐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돼서
보시면 재료 표시 기호 중에서 목재 치장제의 원래 모양인 빗금을 벽돌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원칙상 목재 치장제는 나뭇결 모양의 곡선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치장 목재예요. 그런데 구부리기 싫다 하시면 이렇게 사선하는 것도 준용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원칙이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준용 개념 그리고 문제에 좀 나오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우리 표준 기준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때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외울 때는 이 사선을 치장 목재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 모양 이렇게 모양 그냥 봐주시고요. 목재의 구조재는 사선 또는 X, 그리고 합합 모양 특이하죠. 그리고 잡석의 모양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찾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석재는 무엇인가요? 실선 한번, 점선 한번, 실선 한번, 점선 한번. 만약에 인조석과 구분을 하라고 했으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폐 방법별 창호 기호입니다. 이렇게 여자 지문이라는 것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여기 왼쪽을 축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에요. 이것이 여자 지문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는 것은 미석이 문, 그리고 벽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벽 뒤로 숨거나 하는 것은 미닫이 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 현관 중문 보니까 이렇게 벽체 뒤로 숨는 경우 되게 많던데 슬라이딩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미닫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벽체 뒤로 심는 것은 미리 이렇게 벽체를 따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할 때는 저렇게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재문은 중간에 경첩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자유롭게 열리는 좀 무겁고 큰 문인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유리로 만들어진 문, 보통은 미세요, 당기세요 말을 적어 놓는데 대부분 안 지키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180도 열리는 문, 그런 것들을 자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회전문 아실 거고요.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중간에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거고, 접이식 문은 말 그대로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주름문은 이렇게 주름지게 접는 문, 그리고 문 자체가 미석의 문이긴 한데 망사, 보통은 방충망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망사문이고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내리 창과 고정창 비슷한 거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르내리 창은 이렇게 창이 있으면 중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창문을 위로 밀어 올려서 고정을 하는 게 오르내리 창이고요. 선이 두 개입니다. 고정창은 이렇게 창틀이 있으면 열지 못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 이것은 한 줄. 좀 특이하니까 알아두시고, 샷다 아시죠? 샷다. 위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위에 샷다 박스가 있고요. 토로로 굴러 올려서 이렇게 위로 말아버리는 거. 샷다입니다. 얘는 1점 최선이에요. 그리고 망사문과 좀 구분해서 다르다는 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 기호. 이 창호, 우리 뭐 도어일 수도 있고, 또는 윈도우일 수도 있어요. 뒤쪽이 D면 도어, 뒤쪽이 W면 윈도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는 샷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SD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우리 철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세대간 현관문 이런 것들 스틸도어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건 알루미늄 도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 요즘 요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SSD입니다.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이 녹이고요. 레스가 없다예요. 녹이 없는 스틸이에요. 녹슬지 않는 스틸. 그걸로 만들어진 문. 요즘 많이 쓰겠죠? 외부에 쓰는 것들. 그리고 합성수지 창인데요. 요즘 하이샤시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것이 여기에 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윈도우, 합성수지 창, 그리고 스틸 윈도우, 철로 만들어진 창, 금속 창, 그리고 우드 윈도우는 우리 실내 쪽에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나무로 만든 창. 그러면 WD는 목재 문이겠죠. 이 두 개를 그냥 합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목재창 또는 목재문. 그리고 파이어 스틸 도어는 방화문이에요. 요즘 이렇게 불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파이어 스틸 도어. 보통 SD가 대문자로 쓰이는데 그 앞쪽에 F 파이어가 붙은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인레스 스틸은 여기 두 개가 한 단어인데 이 뒤에 거를 소문자로 써서 이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단계. 그리고 S는 셔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뒤쪽이 문인지 창인지 샷단인지 이 세 개 구분하시고요. 그 앞에 있는 건 재료니까 이런 헷갈리는 것들 FSD, SSD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강철문이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강철문? 스트롱 스틸 도어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 이거 맞나봐 하고는 찍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니고요. SS는 스테인레스, 녹이 쓸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기호입니다. C는 칼럼인데요. 기둥, 그리고 G는 큰 보, B는 작은 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F는 기초 푸팅. 우리 보통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긴 기둥을 칼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것을 기초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신발 신은 것처럼 사람 발 모양처럼 양쪽으로 좀 편편하게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발 신었다, 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외우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기둥이 두 개 있다면 기둥과 기둥을 걸치는 보는 굉장히 큰 걸로 걸어야 돼요.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는 것을 큰 보라고 하고요. 가다라고 합니다. 걷어. 그래서 G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이 보와 보 사이에 걸리는 조금 작은 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빔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월이라고 부르고요. 슬래브는 슬랩. 그리고 요까지가 지금 부재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재에 대한 이야기. 구조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여기서부터는 어떤 단위에 대한 걸로 볼게요. 일단 길이는 랭스인데 L, 그리고 폭은 위스예요. 위스. 그리고 높이 하이트 H, 면적은 에어리어 A, 그리고 부피는 아시다시피 면적에서 입체가 발생한 어떤 공간 세제곱미터. 아이고 이건 제곱미터, 이건 세제곱미터. 볼륨이고요. V, 두께가 티크니스인데 T로 쓰기도 하고요. THK로 쓰기도 해요. 둘 다 맞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반지름 라디우스, 지름은 디아메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웨이트라고 해서 WT라는 말이 또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추가로 한번 들어가 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개념 잡기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 앞에 있는 건 소재잖아요. 어떤 재료, 뒤에 있는 거는 역할. 재료, 역할, 재료, 역할, 재료, 역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재료 또는 재질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봤을 때 SS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지 잘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료가 제일 먼저부터 라고 한다면 이 S를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틸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상하게 이 자리래. 순서 맞추기가 한 번씩 나와요. 순서 맞추기. 조적조 벽체의 단면 상세도를 그리는 순서인데요. 이게 CAD로 그리는 것과 수기로 그리는 것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손으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시험은요. 이 필기시험은요. 필기시험은 CAD로 그리는 거고. 첫 번째가 뭐냐면 축척과 구도를 제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A2, 아이고 왜 이렇게 작아지지? 이렇게 수기로 그린다면 A2 용지라는 사이즈는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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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여백을 먼저 줍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가로가 10m에 만에 세로가 60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 분의 몇으로 들어가야 이 집안에 들어갈지 그것을 제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축척과 구도 정하기.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가장 안정적일지.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 집안선 그리고 벽체 그리고 연결부 그리고 재료, 치수, 명칭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를 잘 알아두시면 두 번째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자, 먼저 축척과 구도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다 맞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치수 제일 마지막에 주잖아요. 치수와 명칭. 그러면 일단 기역, 디귿 둘 중에 하나네요. 2번 아니면 3번. 자, 그리고 천천히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단면 상세도를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단면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항상 기준은 뭐냐면 땅선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선과 벽체의 중심선을 그 다음 순서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니은이고요. 둘 다 맞네. 그런 다음 벽체를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맞네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벽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재료를 먼저 표시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벽체가 어떤 재료인지,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이런 걸 먼저 주고요. 치수선과 치수는 가장 뒤에 들어가요. 일단 치수선을 먼저 그려야 치수를 매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보게 되고요. 이 문제는 꽤 나오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